지금부터 2023년 1학기 경신고등학교 기말고사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이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시험의 이제 경향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시험 문제를 쭉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시중에 있는 이제 고난도 문제집 그리고 모의고사에서 다 봤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부를 많이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낯선 문제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을 텐데요. 그 외에 또 이제 특별한 점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사실 50분 안에 다 풀기에는 매우 시간이 빡빡한 시험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공부를 하면서 봤던 문제가 아니라 뭔가 낯선 느낌이 든다 하는 문제가 있다면 우선 넘어가고 내가 풀어봤던 문제들 위주로 먼저 풀어서 이제 쭉 끝까지 다 푼 뒤에 그 다음 다시 돌아와가지고 모르는 문제를 푸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특징으로는 이제 모의고사 문항에서 변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 이 변형 문제들의 특징이 변형도가 조금 높기 때문에 원래의 모의고사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갈팡질팡하다가 못 풀게 될 확률이 매우 많은 문제들이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 그리고 모의고사 문제집을 공부할 때는 항상 꼼꼼하게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학습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특히 이 기말고사 단원은 우리가 도형의 이동 단원 해가지고 이제 기하 파트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수 파트랑 좀 달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풀었던 방법만 학습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익히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주요 문항들 풀이를 시작할 텐데 주요 문항 풀이를 할 때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시간 대비 효율적인지 나한테 가장 맞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9번 문제 풀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좀 써놓고 시작할게요. 자, 점 A 좌표는 마이너스 3,4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마이너스 3,4에 점 A를 찍고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4. 자, 이때 OA를 연결하고 다음에 점 P가 일사분면에 있는데 삼각형이 다음과 같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미 삼각형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을 보니까 가에서 각 PAO가 90도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각 PAO의 90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PA의 길이가 OA 길이의 2배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점 A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OA의 길이는 이미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먼저 내가 아는 길이 다 구해놓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는 3, 4, 5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PA 길이가 2배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10이다 라고 하는 것도 또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주면 이만큼의 길이도 또한 알 수 있다, 그쵸? 이만큼의 길이는 5루트, 이게 125니까 125를 이렇게 순수분해해주면 5루트 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거는 5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점 P의 좌표를 구한 뒤에 X축 대칭 이동해라. 그럼 일단 점 P 좌표를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점 P의 좌표를 A, B라고 하자. 그럼 여기서 모르는 문자 2개니까 식 2개 찾아내면 되죠. 식 2개 정보가 너무 많은걸? 자, 그럼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식 뭐가? OP의 길이가
뭐다? 5루트 5다? 이거 이용해가지고 우리 한 번씩 적어볼까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얼마다? 125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식 하나 더 찾을게요. 두 번째 식은 그냥 요 길이가 10이다 이용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점 A가 마이너스 3,4였으니까 AP 길이가 얼마다? 10이다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식 적을까요?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빼기 4의 전체 제곱이 10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그냥 연립해주면 답이 나옵니다. 자, 연립까지 끝까지 해봅시다. 자,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빼볼게요. 빼면 A제곱 날라가고 B제곱도 날라가고 여기서 식이 6A 플러스 9 마이너스 8B 플러스 4, 4, 16 100에서 125를 빼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해가지고 이거 식 정리해주면 3A 마이너스 4B가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 25 넘기고요. 나누기 2 할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끝. A와 B에 대한 관계식 찾았다. 그럼 여기에다가 식 정리해가지고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해주면 A랑 B를 각각 따로따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연립해가지고 구하면 연립해서 A와 B가 각각 얼마인지를 구하면 A가 5가 나오고요. B가 10이 나옵니다. 따라서 얘가 5,10이기 때문에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점이 5,10에서 X축 대칭이동 Y 보고 반대 5,-10이기 때문에 이제 답이 1번이 되겠죠. 자,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사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주어진 경우에는 우리가 닮음을 이용하면 되게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는데요. 요거 닮음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결국 나는 이 점 좌표만 구하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보조선을 긋냐. 사실 닮음으로 문제를 풀겠다라는 것은 보조선을 잘 그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나는 저 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X축, Y축에 평행한 삼각형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모양이 어떻게 되냐? 요 각이랑 이 각을 X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가 될 거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각은 X, 이만큼의 각은 동그라미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삼각형이랑 이 직각삼각형이랑은 닮음이 된다. 그럼 이때 닮은 B가 제일 짧은 거, 그 다음 거, 긴 거 순으로 생각한다면 3대 4대 5가 되겠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도 이만큼의 길이가 3대, 이만큼의 길이가 4대, 이만큼의 길이는 5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럼 끝났지. 5에 해당하는 길이가 10, 그럼 3에 해당하는 길이는 6, 4에 해당하는 길이는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점 A, B 좌표가 바로 나오는 거지. X좌표는 마이너스 3에서부터 8만큼 더한 거니까 5, 그 다음에 Y좌표는 4에서 6만큼 더한 거니까 10 해서 아까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닮음을 이용하면 이런 계산 과정 없이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 그래서 중3 때 배웠던 우리가 그 기하, 성질 확실하게 다시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은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또 문제를 한번 써볼게요. 직선 L이 가르치는 방정식이 플러스 K에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요? 이렇게 되어 있다, 그쵸? 자, 우리 이 방정식 딱 보고 먼저 설명부터 해봅시다. 우리 이거 아마 개념 설명할 때 공식처럼 배우셨을 텐데요. 얘는 어떤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냐면 요 앞에 있는 직선과 뒤에 있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앞에 있는 직선 L1이라고 할게요. 뒤에 있는 직선은 L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L1과 L2의 교점이 이렇게 존재할 텐데요. 이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한꺼번에 나타낼 수 있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배웠었다, 그쵸? 그래서 그러면 얘는 얘랑 얘의 교점, 오케이. 그럼 교점부터 구해봅시다.
그럼 일단 교점이 x 플러스 y 빼기 6은 0, 3x 마이너스 y 빼기 2는 0 이렇게 될 거니까 두 개 더해. 두 개 더하면 4x 빼기 8은 0. 그럼 x는 2고요. y는 4가 되겠네요. 그럼 이 교점의 좌표가 2,4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2,4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잘 생각해봐, 얘들아. 자, 이 K에 따라 뒤에 있는 식이 바뀌거든요. 그럼 그거를 지금 더한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앞에 있는 식은 바뀔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앞에 있는 식에다가 뒤에서 바뀐 이 식을 추가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하는 거다. 자, 그럼 생각해봐. 얘는 절대 바뀌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꼴의 K값이 존재하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L1과 L2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방정식은 L1에다가 KL2를 추가한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다? 이 직방은요, 이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나타낸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리를 하자면 L2를 제외한 모든 직선, 당연히 누구를 지나는 교점, 모든 교점 지나는 직선 의 방정식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셔야지 완벽하게 기억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괜찮죠? 이 부분까지 한번 확인을 해두고 가시면 됩니다. 자, 말 나온 김에 하나 추가로 또 우리가 이런 것 중에 놓치고 가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한 점 A, B를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라 라고 하면 기울기를 모르니까 m이라고 두고 방정식을 y는 m에다가 x-a, b 지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서도 뭐는 나타낼 수 없다. x는 a라는 직선은 절대 나타낼 수가 없는 꼴이 되는 거죠. 왜? 얘가 변하는 거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제외한 모든 A, B를 지나는 직선을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외한 A, B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 그래서 여기서도 예외 사항이 있고 여기서도 예외 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바로 기억, 니은, 디귿 들어가 볼게요. 얘를 알고 있다면 사실 뭐 기니, 디는 어렵지 않거든요. 기읍, K가 1이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얼른 K에다가 1 집어넣어서 계산을 합시다. 그러면 4X에다가 Y는 사라지고 마이너스 6 빼기 2니까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는 X축의 수직인 직선이 되니까 기역은 틀렸다. 자, 바로 니은으로 가봅시다. 자, 직선 L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2,4 지난다. 얘는 0, 얘는 0 해가지고 아까 우리 2,4 교점 좌표 구했다, 그치? 니은은 2,4는 교점 좌표이기 때문에 항상 지난다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디귿 문제에서 자, 직선 L은 3x-y 빼기 2는 0. 즉, 요 직선을 나타내는 K값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그대로고 얘만 변하는 거기 때문에 L2를 나타내는 직방은 표현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다. 그럼 답은 니은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 풀면서 우리가 요 좀 개념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 확실하게 좀 잡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11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봅시다.
자, 11번 연립부등식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뭐 풀기 전에 우리가 이 연립부등식부터 해석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요 위에 있는 연립방정식은 아예 인수분해가 되어버리네요. 3, 4,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4 이상, 3 이하 이렇게 확실하게 이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있는 거 절대값 풀면 마이너스 k부터 k 사이다가 되는 거고요. 양변에 각 변에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까지 해가지고 한 번에 표현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거, 얘는 모르는 거. 얘는 k값에 따라 수직선 위를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때 서로 다른 정수가 5개 존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정수 조건이 주어지면 우리 그림 그려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되냐? 당연히 모르는 거 말고 완벽하게 알고 있는 정보부터 표현을 딱 해주면 기준이 되는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제 훨씬 이제 문제 풀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실한 부분 먼저 딱 체크해놓고 그럼 이 부분은 K값에 따라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는 범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정수가 5개 존재하고 싶다라고 했으니까 정수가 어떻게 하면 5개 존재할 수 있을까? 먼저 이 범위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겹쳐진다면 여기서 정수가 5개 존재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 범위가 조금 더 왼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범위가 여기서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여기서 정수 5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왼쪽에서 생길 때 오른쪽으로 생길 때 아예 경우가 다른 거니까 우리가 이 두 경우를 조금 나눠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봐. 이 왼쪽에서 정수 5개가 포함되고 싶대요. 그러면 포함돼야 하는 정수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포함돼야지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1은 절대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점, 얘는 당연히 k 플러스 1이겠지. 이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 0과 1 사이에 존재해야 되는 거야. k 플러스 1이 0과 1 사이에 존재해야 돼. 그런데 얘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포함하지 않는데 0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럼 여긴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k 플러스 1의 범위가 0과 1 사이 이렇게 일단 구해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여기 바로 넘어갑시다. 자, 이렇게 왼쪽에서 공통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이 공통된 부분에서 포함돼야 하는 정수 5개부터 찾을까요? 포함돼야 하는 정수는 3, 2, 1, 0, 마이너스 1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포함돼야 되겠고 마이너스 2는 당연히 포함되면 안 되겠지. 그럼 얘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아까랑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까지는 꼭 포함이 돼야 돼. 그럼 구멍 뚫린 놈이랑은 만나면 안 되고요. 마이너스 2는 어차피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만나도 상관없다가 되는 거죠. 해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는 K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가 되겠고 2번 같은 경우는 K가 이거 계산해주면 뭐가 나와요? 얘는 바로 빼기 1, 빼기 1, 빼기 1 하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될 거니까 2랑 3 사이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럼 얘도 적을까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구하라는 거, 양수 K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은 여기서 발생한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이제 이 문제를 풀 때 사실 문제를 끝까지 읽고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최대값만 구하면 돼. 그럼 어디서 최대값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K는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범위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갈수록 K는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파악했다면 우린 사실 이 1번 경우 여기 파란색으로 풀어놓은 부분은 전혀 구할 필요가 없었고 보라색 부분만 얼른 계산해가지고 답은 3 이렇게 했으면 훨씬 더 빠르게 구할 수 있겠죠.
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남은 문제 중에서도 혹시 최소값, 최대값 물어보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서 최소 가지는지, 어디서 최대 가지는지를 판단해서 필요한 부분만 계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11번은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은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 자, 12번은 부등식, 절대값이 달린 부등식이죠. 해가지고 식이 2, 7 빼기 x. 자, 얘의 해를 구하라 입니다. 결국은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자, 얘를 그냥 우리가 절대값 기본 문제 정석대로 푼다라고 생각하면 절대값 안에가 0이 되는 숫자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가지고 절대값을 벗겨서 우리 범위를 확인해야 되죠. 그러면 쭉 수직선이 있는데, 자,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2랑 1 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랑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야. 자, 일단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얘도 음수, 얘도 음수가 되는 거야. 둘 다 음수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1 빼기 2, 그러면 빼기 1 해가지고 7 빼기 x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2x 빼기 1, 7 마이너스 x. 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2랑 1 사이에서는요, 0 그냥 집어 넣어보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여전히 음수인데, 얘는 이제 양수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붙이고, 얘는 그냥 빠져나올 거예요. 그럼 x는 사라지고, 3이다가 7 빼기 x.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네,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1보다 클 때는 당연히 둘 다 양수가 될 거니까 그냥 그대로 빠져나오면 2x 플러스 1이 7 빼기 x 이렇게 됩니다. 그쵸? 해가지고 이제 뭐 확인하면 돼요? 주어진 범위랑 이 범위랑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찾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찾고,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찾으면 돼.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얘 넘기면 식이 x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부분은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는 작다가 되겠죠. 다음, 얘도 풀면 얘는 식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네요. 그럼 마찬가지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거니까 그냥 요거 그대로 나와야 되겠네. 마이너스 2랑 1 사이. 마지막 얘 넘겨 3x 넘겨 6. 그럼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죠. 그러면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은 x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거 쭉 합치면 마이너스 8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 계산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꽤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또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냥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프. 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범위를 쪼개서 각각의 범위에서 그래프를 그릴 건데, 자,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자, 음수니까 기울기 확인해요. 기울기는 당연히 음이면 마마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지금 우리는 요 좌변에 있는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우변은 나중에. 그래서 y는 요 그래프를 그려보겠다.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는 맞뿌리니까 기울기 0, 그냥 뭐가 나와요? y는 3. 그 다음에 뿔뿔이니까 여기서는 기울기가 2가 나와요. 그쵸? 그런 다음에 각각의 이 구간에서 함수값을 구합니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3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 1 집어넣으면 1,3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얘를 잘 고려해서 마이너스 2,3, 1,3 이렇게 딱 찍는 거야. 근데 왼쪽에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래요.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기울기가 2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y는 3이래. 그럼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당연히 대칭. 해서 요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제 뭐 하면 돼? 여기다가 우변의 그래프를 다시 그려놓으면 돼. 그러면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잖아요? 함수값만 찾아보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2,9를 지날 거고 1,6을 지날 거잖아. 그럼 그냥 고려해가지고 그리시면 돼요. 마이너스 2,9, 1,6,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조금 밑에다 찍을까요? 그림 예쁘게. 여기 이렇게 찍히겠지. 그러면 그 직선을 그으면 얘가 이렇게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부등식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요 보라색 그래프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 생기는 이 교점에서부터 요 교점까지 얘가 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연립하면 되죠.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마팔 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8부터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구해요? 이거 두 개 교점. 그럼 교점 구하면 2가 나올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8부터 2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익혀두시면 보다 빠르게 우리가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12번에 어쨌든 정답은 알파는 마이너스 2, 베타는 8이 됩니다. 자, 이 방법 한번 익혀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은 자, 좌표평면 위에 2점을 주고 X축 위에서 움직인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움직이는 것은 그림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단 말이야. 우리가 좌표로 잡아가지고 움직인다를 표현하려면 문자를 써야 되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그림을 그려가지고 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림만 잘 그려도 문제가 풀릴 확률이 커지니까, 매우 커지니까 이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그림을 좀 잘 그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가볼까요? 일단 첫 번째, 점 A는 0,8이래. 좀 더 크게 그릴까요? 0,8. 그림은 큼직큼직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2, 4, 6, 8. 이게 점 A 0,8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점 B는 8,4. 8,4. 그러니까 여기에 점 B가 이렇게 찍히겠네. 그럼 점 A랑 점 B는 고정된 정점이에요. 그럼 얘는 너무 쉽다, 그치? 뭐 0,8.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분 CD가 X축 위를 움직이는데 길이는 2로 고정이래. 그럼 이 X축 위에다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 당장은 사실 CD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선 길이 2짜리니까 뭐 예를 들어 CD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해볼까요? 길이 2를 유지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는 게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되고 싶다 이잖아요. 그럼 둘레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 이렇게 연결하고 얘도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AB 더하기 BD 더하기 DC 더하기 AC 하면 되지.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 둘레 중에 점 A랑 점 B는 고정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는 그냥 딱 고정이 되어 있을 거야.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CD 길이도 당연히 변하지 않을 거야. 2로 고정된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놈이니까. 그러면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 요 변의 길이와 요 변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면 되냐? 이만큼 길이 필요해? 안 해? 필요 없죠? 그럼 이 부분을 그냥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팔을 이 길이만큼 왼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야. 그럼 이 점을 B'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나는 이 D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이 두 점이 이렇게 합쳐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점 A에서 X축 위에 한 점 찍고 다시 돌아오는 길이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건 우리 되게 많이 푸는 문제다, 그치? 그래서 요 AC 더하기 C B'의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한다? 직선거리에서 발생한다. 직선거리는 요 B'을 밑으로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했을 때, 즉 B2'을 했을 때 좌표까지 구할까요? 얘는 6,4가 될 거고 얘는 그럼 6,-4가 되겠지. 그럼 이 두 점을 뭘로 연결한?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한 직선 위에서 이렇게 점 C가 만나면 얘 더하기 얘의 최단거리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C 구하면 되지, 그치? 얘도 닮음 이용해서 구합시다. 직방 이용하는 것보다 닮음이 훨씬 빠르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직각삼각형과 밑에 있는 직각삼각형은 닮은 비가 8대 4가 되겠네요. 그럼 2대 1. 그럼 6을 2대 1로 쪼개면 얘는 그냥 4,0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끝. 다시 원래대로 돌립시다. 나는 원래 이 점 C와 점 D를 하나로 합쳤지만 얘는 길이 2짜리 유지였단 말이야. 그럼 얘가 4,0이니까 점 D는 6,0에 와야 되겠다. 그치? 점 D가 6,0에 이렇게 땡겨오고 그때 사각형을 그리면 사각형이 원래대로 다시 이렇게 연결,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노란색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저는 사각형, 요거 너무 못생긴 사각형이니까 요렇게 잘라가지고 전체 요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이거를 빼가지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정사각형의 넓이는 88, 64에서 뺄 거야. 2분의 1 어차피 다 공통이니까 묶어낼게요. 그러면 가로 8 곱하기 세로 32. 그다음 얘는 세로 8, 가로가 4, 8, 4, 32. 그 다음에 얘는요, 얘가 6이니까 2, 4, 8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해가지고 계산해주면 답은 28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고정된 점 그리고 바뀌는 길이 요 부분만 조금 이제 신경 써가지고 판단하시면 요거 딱 없애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로 바꿔서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은 1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4번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에서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요거 2015년도 9월 모의고사 28번 문제인데 좀 변형이 많이 된 문제죠. 사실 28번 문제는 어땠냐면 그냥 B를 다 알려줬어.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지 외분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림만 잘 그리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B를 문자로 알려줬죠. 근데 B를 문자로 알려줬다고 해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림을 그려서 먼저 판단을 한 뒤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한번 문제를 풀러 가보겠습니다. 자, 14번. 자, 14번 문제를 보면 K는 0과 1 사이라고 되어 있죠? 한번 확인을 하면서 볼게요. 네. 자, K는 0과 1 사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쭉쭉쭉 설명이 있네. 그러면 설명을 읽어보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 오케이, 삼각형 ABC 아무렇게나 그리겠습니다. 삼각형 ABC. 이때 BC 길이를 K 대 1 빼기 K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자. 그러면 K 대 1 빼기 K로 내분하는 점 K 대 1 빼기 K. 요거는 길이가 아니라 B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 내분하는 점을 점 D라고 하자. 그리고 다시 이 BC를 1 대 K 플러스 1로 외분하는 점을 이래요. 그럼 K 플러스 1이 더 클 거니까 얘는 C로부터 더 멀어져야 되겠죠? 그럼 C로부터 더 먼 거리에다가 이렇게 그어가지고 자, 표현할까요? 얘를 1대 전체 K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게 사실 1대 K가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점을 2라고 하자. 요 2도 찍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선분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F래요. AB를 1대2로 외분한다 했으니까 요 길이만큼 더 위로 올라가가지고 여기다가 그리면 이게 F가 되겠네요. 그럼 이 F의 특징은 그냥 이게 1대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하겠다. 그쵸? 자, 이때 뭘 이용해서 삼각형 FE B 넓이가 삼각형 ABD 넓이의 2분의 9배다를 이용해서 K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럼 삼각형 FEB 그럼 요거 연결할까요? 이렇게 연결하고 그리고 삼각형 ABD 요렇게 연결하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넓이의 B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한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번 칭해보면 좋은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이 삼각형은 얘죠. 그리고 FEB 이 삼각형은 얘란 말이야. 근데 이 노란색 삼각형은 어차피 밑변의 길이가 2배니까 요 삼각형의 2배다 해주면 될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전부 다 어디에서부터 나온 거냐면 변 BC를 내분, 외분한 걸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야. 즉, BC와 연관이 있는 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기준으로 두고 얘를 S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겠죠? 자, 그럼 얘를 S라고 할 때 뭐부터 구할 거냐면 삼각형 ABD 넓이부터 한번 구해보려고요. 뭐 쓰면 돼? 밑변이 쪼개진 거니까 밑변 길이 B가 이꼴 삼각형의 넓이 B지. 헷갈리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뭐 대? K 대? 뭐는 전체 길이 2개 더하면 1이죠. K 대 1은 내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ABD 넓이 대 전체 삼각형 S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얘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주면 S의 K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게 완벽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여기서 뭘 구하러 갈 거냐면 이제 요거 구해야 되겠죠? FEB. 자, 삼각형 FE B 넓이 구할 건데 얘는 뭘로 구하겠다? A, E, B의 2배다 이용할 거예요. 2배다 AEB. 그럼 지금부터 AEB 넓이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잖아. 그럼 AEB 넓이 구하러 갈까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똑같이 아까 이게 1 대 K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죠? 그럼 그냥 하는 거야. 똑같이 1 대 적어보면 1 대 K는 내가 구하고 싶은 삼각형 AEB 넓이 대 누구? S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해주면 AEB 넓이는 K분의 1S가 되나요? 이게 K분의 1S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얘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얘는 K분의 2S는 이렇게 될 거고 ABD 넓이는 K 곱하기 S 곱하기 2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S는 없애주고 뭐 양변에 K 곱해가지고 구해주면 K 제곱이 얼마가 됩니까? 9분의 4가 되는 거야.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어차피 양수니까 3분의 2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죠. 네, 해서 이렇게 넓이 B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우리가 내가 구하고 싶은 두 삼각형과 가장 연관이 깊은 걸 하나 기준으로 두고 B를 구하면 되는데 사실 얘를 S라고 두지 않고 이 넓이 자체를 S라고 두고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똑같이 풀리니까 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자, 좌표평면 위에 3점이 있대요. 그런데 점 C가 어디 있는지 사실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 그냥 그 C로부터 떨어진 점 X, Y가 있대요. 그러면 한 점으로부터 1만큼씩 다 떨어진 점이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원이 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과 관련된 문제니까 사실 무조건, 거의 무조건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그림을 그릴 건데 사실 그림 그릴 때는 판단해야 되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때 이제 X축, Y축을 완벽하게 그려가지고 좌표를 완벽하게 찍을 것이냐 아니면 축 없이 그냥 이렇게 가져갈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가 점 C 좌표를 잘 모르니까 일단 축 없이 한번 가져가 볼게요. 근데 점 C가 그래도 X는 이 위에 있겠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요 C가 존재할 수 있는 기준점을 두는 게 좋아요. C는 X는 이 위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이거를 점 C라고 할게. 그럼 이 점 C로부터 1만큼씩 떨어진 점이니까 얘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방이 되겠죠? 그럼 요 위에 있는 점이 P, X, Y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점 A랑 점 B를 찍을 건데 A는 3,1. 그럼 3,1 여기다가 찍을까요? 3,1이니까 여기 있네. 요게 점 A, 3,1. 그 다음에 점 B는 1,-1. 그러면 왼쪽으로 한 칸 떨어지고 얘보다 2칸 떨어져야 되니까 쯤에 해가지고 점 B 1,-1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두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 아, 근데 지금 뭐가 되는 PA의 제곱
PA의 제곱 더하기 PB의 제곱. 얘가 뭐가 되도록?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한번 그림으로 판단해보자. P 아무데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가 되려면 일단 제일 가까워야 되겠죠. P가 한 이쯤에 있다 해보자. 이쯤에. 자, P가 여기 이쯤에 있다 치면 PB제곱 더하기 PA제곱 얘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렇게 삼각형 꼭지점 하나 P 주고 PA제곱 더하기 PB제곱 하면 무조건 우리 중선 정리 생각하셔야 돼요. 왜? 지금 얘는 이 길이도 모르고 이 길이도 모르는 상태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선 정리를 이용하게 되면 얘 연결해. 그럼 중점 구하면 2,0이 되니까 여 위에 있겠죠. 자, 중선 정리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2배가 얘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적어볼까요? 이만큼의 길이는 2배와 같다. 누구? PM제곱 더하기 PMA제곱 이렇게 되겠네. 얘랑 똑같단 말이야, 중선 정리. 근데 MA 길이는 완벽하게 고정이죠. 왜? M 좌표가 아까 2,0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제곱 더하기 제곱 루트 2네, 루트 2. 그렇기 때문에 요 MA의 제곱이 그냥 뭐랑 똑같다? 루트 2의 제곱과 똑같은 거야. 그럼 뭘 구해라? 이 친구의 최소를 구하라 라는 얘기고요. 그럼 여기서 변하는 거라고는 PM 길이밖에 없죠. 그럼 난 PM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원이 있어요? 한 정점이 있어요? 최소값, 최대값은 항상 뭐랑 연관되어 있다? 원의 중심과 연관되어 있다. 원의 중심 지날 때 이렇게 요 점과 원의 중심을 연결했을 때 여기서 최소값이 발생하고 여기서 최대값이 발생하고 그럼 끝! 최소값이 되는 점 P는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2, 얘가 아까 A였으니까 A 빼기 반지름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겠죠? 그럼 점 P 좌표 다 구했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일단 끝. 근데 요걸 점 D라고 한대요. 좋아. 점 D. 점 D를 지나는 임의의 직선이 있을 때 원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대가 되고 싶대요. 그럼 얘는 이제 한 가지의 문제가 더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제 요거랑 크게 상관없으니까 점 D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하게 결정이 됐으니까 일로 떼어와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점 D 2,A 빼기 1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선 지금 뭐가 되는?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가 되고 싶다라는 거잖아. 원점과의 거리가 최대가 되려면 이만큼 이꼴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원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더 짧은 이만큼의 길이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이 핑크색의 길이가 최단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얘랑 수직인 직선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럼 이만큼의 기울기는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2가 돼야 되겠죠. 즉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이 2가 돼야 된다. 그러면 a는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중선 정리 이용하고 그다음에 원의 중심 이용해가지고 최소값. 얘는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최대가 되려면 수직으로 만나야 된다를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됐죠? 이 문제 보면 알겠지만 X축, Y축 안 그려도 문제 풀 수 있는 것도 존재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 다음은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6번도 보면 지금 원 2개 나오고 원방 문제예요. 원방 문제. 자, 16번은 풀이가 좀 길기 때문에 다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면 16번에서 지금 원박의 한 점에서 구운 두 접선과 접점을 A랑 B라고 한다. 이때 원박의 한 점은 또 원 위를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 원 2개 나왔으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중심이 0,0인 원이 하나 있고 다음에 원박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을 건데 그 원박의 한 점은 누구 위를 움직인다?
1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1짜리인 원 위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겠죠? 요렇게. 자, 그럼 한번 그림 좀 더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원 위에 점 P가 있대. 그럼 점 P를 아무 때나 하나 찍어볼까? 자, 여기서 A, B 접선 두 개 긋자. 그럼 접선을 그으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조금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릴게요. 점 P가 여기 있다고 해보죠. 그럼 그림이 어떻게 돼? 접선, 접해라 하나. 그다음에 여기도 접해라 하나. 네, 접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점 A랑 점 B가 여기랑 여기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자, 이때 A, B의 중점 좌표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그 도형이 원이라는 것까지 알려줬지만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두 점의 중점 좌표의 자치를 구하는 문제다 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바퀴 한 점에서 접선 그었대요? 당연히 보조선 그어야 되겠죠. 보조선은 접점과 중심 연결, 접점과 중심 연결, 반지름 표현. 당연히 접점과 중심 연결하면 수직. 그 다음에 요 원바퀴 한 점이랑 원의 중심 연결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고 당연히 여기 사이에서도 수직이고요. 위아래 합동일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중점 좌표 Q는 요 두 직선의 교점이 되겠네. 그럼 난 지금부터 이 점 Q의 자취방정식을 구하러 갑시다. 자, 내가 구하는 점, 자취방정식 풀 때는 항상 구하는 점을 라지 x, y라고 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 x, y와 문제 안에 있는 또 다른 문자 a, b와의 관계식을 찾으면 되는 문제야. 근데 지금 모르는 문자가 x, y, a, b 4개가 있죠. 자, 이 관계식을 얻었더니 x, y 값이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게 자취의 방정식으로 나온다라는 거니까 문자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a, b, x, y에 관계된 식을 3개 찾으면 자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개 한번 찾아볼게요. 먼저 이 a, b가 원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원방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럼 원방 4,1 반지름 1. 자, 얘 만족시킨다? 그럼 점 하나 찾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두 사이의 중점이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점 Q 좌표를 한번 A랑 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건데요. 자, 이게 사실 문제야. 그쵸? 자, 이 점 Q 좌표를 구하는 방법이 사실 되게 많아요. 아까 쌤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점 Q는 요 AB 직방이랑 요 직방의 교점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극선의 방정식과 이 직선의 교점, 연립으로 구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기하 파트에서는 중3 때 배웠던 여러 가지 도형의 성질들, 뭐 닮음, 그 다음에 원과 직선의 성질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랑 먼저 닮음을 이용해가지고 점 Q 좌표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닮음 이용할 건데 지금 보니까 사실 어차피 a, b라는 걸 안 이상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우리 직각삼각형에서 다시 수선의 발을 내린 거잖아요. 직각삼각형에서 다시 수선의 발. 누가? 여기에 있는 이 조그만한 이 삼각형이. 그럼 이 두 삼각형은 RHA 닮음이 AA 닮음이 되겠죠. 90도랑 한각이랑, 그치? AA 닮음이란 말이야. 그럼 지금 그 닮음 비를 생각해보면 먼저 이 커다란 삼각형에서 제일 짧은 거 대 제일 긴 거가 몇 대 몇이냐면 1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보라색 삼각형에서도 제일 짧은 거 대 제일 긴 거 하면 얘랑 B가 똑같아야 되죠. 제일 짧은 게 OQ, 제일 긴 게 1이란 말이야.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OQ의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OQ 길이까지 구했고 근데 나는 지금 사실 어쨌든 이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자, 그럼 볼까요? 이렇게 생각해볼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요. 안에 조그마한 직각삼각형이 생기겠지? 즉, 이 점 Q의 X좌표, Y좌표니까 이게 라지 X, 라지 Y가 되겠지. 그런데 얘랑 여기서
딱 수선의 발 내렸을 때 이 직각삼각형이랑 또 닮음인 거야. 그럼 그 닮은 B는 A 대 B가 돼야 되겠지. 맞아요? 네, 이걸 이용해가지고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근데 얘들아, 이 잘 봐. 방금 내가 이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1이라는 거 구했잖아요? 그럼 이게 OQ 대 OP 길이는 해볼까? 적어볼까? OQ 대 OP 길이의 B가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1 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양변에 똑같은 거 두 개 곱해주면 1 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즉, 이 노란색 삼각형과 이 파란색 삼각형의 닮은 B가 1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거야. 그럼 여기서 당연히 X 대 A도 똑같은 닮은 B를 가져야 되겠죠. 그럼 이게 라지 X 대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 라지 X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다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A다. 그럼 똑같이 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관계식 하나, 얘는 X, 얘는 Y. 그럼 식이 하나, 둘, 셋 나오는 거지. 자, 이렇게 식 3개를 구했다면 이제부터 할 일은 뭐냐? 나는 A와 B에 관련된 방정식이 하나 있을 텐데 이 방정식에 있는 문자를 뭐로지? 모두 XY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XY로 바꿔주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럼 지금 얘는 X는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Y는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대입을 못해. 그럼 나는 여기서 뭘로? A는 B는으로 정리를 해서 당연히 XY 문자만 들어있어야 되겠지?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 정리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같이 천천히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그럼 여기서 요거 X제곱과 Y제곱을 해가지고 한번 더 해보려고 해요. 자, X제곱을 하고 Y제곱을 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전체 제곱분의 B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서 하나씩 약분해주면 뭐가 되냐면 이게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XY에 대한 식, 그럼 얘도 XY로 바꾸자. 여기 잘 봐요.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1은 X에다가 A분의 1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랑 똑같아지냐면 A분의 X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똑같은 논리로 이만큼에다가 B 곱한 게 Y인 거잖아요. 그럼 Y를 B로 나눠주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A분의 X래. 그럼 양변 역수 취해가지고 A는으로 정리하면 A는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X 이렇게 되겠죠? 똑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얘랑 똑같대. 그럼 얘도 양변 역수해서 B는으로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제곱 B제곱이 아니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얘 분의 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원했던 작업은 끝났어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한다? A와 B를 대입해서 각각 XY에 대한 관계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자, 대입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 대입할까? 그럼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X 빼기 4의 전체 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분의 Y 빼기 1의 전체 제곱이 1이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자, 이거 전개할 건데 분수 싫으니까 양변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제곱을 그냥 다 곱해버릴게요. 왜 제곱을 곱하냐면 제곱 안에다가 넣어야 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양변에 곱해서 식 정리를 해주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X 빼기 4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제곱 똑같이 Y 빼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에다가 전체 제곱은 얘는 그냥 그대로니까 전체 완전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거 전개하겠습니다. 자, 전개하면 라지 x제곱에 마이너스 8에 x제곱 8x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16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제곱. 뒤에 있는 것도 자, 이거 전개하셔야 돼요. y제곱에 마이너스 2y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에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제곱은 항상 없어지겠네? 그럼 얘는 0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식정리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얘는 16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전체 제곱. 그 다음 뭐 돼? 계산.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적자. 8x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 오예 하면은 똑같은 인수가 다 들어있으니까 하나씩 약분시킬까요? 하나 해서 마지막 16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 되겠죠. 그럼 이거 양변 16으로 나누면 xy에 대한 2차식이니까 원방이 나오게 됩니다. 16으로 나눠볼까?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8분의 1y 더하기 16분의 1은 0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이 원에 뭘 구하라는 거야, 결론? 반지름을 구하라 라는 거네요. 와, 이거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 돼요. 뭘로? 완전 제곱, 원의 표준형으로. 그러면 얘가 전체 제곱 더하기, 네,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6분의 1의 전체 제곱이 16분의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나와요. 이거 그냥 씩 고친 거야.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16분의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답은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뭘 이용해서 닮음을 이용해서 점큐좌표를 표현한 다음에 자취방정식 구하는 문제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근데 나는 이 문제를 잘 못 풀겠다라고 하시면 아까 얘기했듯이 뭐랑 뭐의 교점? 요 점 A, B를 지나는 요 직선을 우리가 극선이라고 부르죠. 극선 방정식 구하는 거 아시는 분은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극선 방정식 A, B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에 그은 극선 ax 플러스 by는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랑 그 다음에 여기 얘는 0,0이랑 a, b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y는 기울기 a분의 b, x 그럼 이거랑 이거 두 개 연립해가지고 또 자취방정식 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석으로 풀면 되는데 자, 사실 이 문제도 생각해보면 이 원을 완벽하게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문제에서 이미 원이라고 줬고 반지름만 구해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쵸? 그럼 이제 지름의 양 끝이 어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이 방법은 사실 뭐 흔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얘기만 해보고 넘어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름의 양 끝은 어디서 존재할까?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럼 다시 그림을 자, 이렇게 0,0 반지름 길이 1 이런 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여기다가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원이 하나 있다 해봅시다. 자, 요 위에서 접선을 막 그을 거잖아. 그럼 이 지름의 양 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제일 가까운 데서 제일 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항상 거리의 최소 최대는 어디서 발생한다? 중심 지날 때 발생한다 라고 했었으니까 어떻게 해볼 거냐면 이 중심이랑 이렇게 연결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연결을 이렇게 하면 생기겠지. 그럼 이때 요 점과 요 점이 우리 그 관심사였죠. 특징점들이었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지냐면 접선 슉 해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겠죠. 그러면 얘랑 연결하면 얘가 이렇게 수직. 만약에 여기 이 끝에서 끊는다 생각해볼까요? 접선을.
이 끝에서 접선을 긋는다고 생각하면 과연 그림이 예쁘게 그려질까? 히히. 이렇게 그려지겠죠? 접점, 수직. 괜찮나요? 좀 휘어지긴 했는데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볼까요?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사실 원이 있어서 별로 예쁘지 않은데 제가 원 없는 쪽에다가 그냥 다시 한 번 더 그려볼게요. 다시 한 번 더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얘가 이 노란색, 그 다음에 저 보라색은 어디서 생기냐면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 그대로 유지하고 수직으로 이렇게 긋고 얘를 쭉 연장하면 얘가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면 이 점이 되는 거고요. 이 점이 되는 거야. 엄청난 그림 실력을 요구하는 방법이 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지름의 양끝이 어디서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냐면 얘의 요 수선의 발 여기, 그리고 얘의 수선의 발 여기. 그럼 이게 지름의 양끝이 되는 거야. 그럼 난 여기서 뭐만 구해주면 돼? 반지름만 구해주면 돼. 다 필요 없어. 그럼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 이만큼 길이에서 여기 사이의 길이를 빼면 되지. 선생님, 그럼 이만큼 길이, 이만큼 길이 어떻게 구하는데요? 얘는 우리 소공식 이용하면 편해요. 어차피 이 길이 알고 있고 이만큼 길이는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소공식 구하면 이거 제곱이 이거 곱하기 이거다 해가지고 구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이거 제곱, 그럼 얘는 반지름이니까 1이지. 1제곱이 이만큼 곱하기 이만큼이다 해가지고 소공식을 이용하면 사실 여기 반지름 길이를 바로 구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반지름 길이만 얼른 구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문제의 원래 문제 출제자가 이 문제를 낸 취지는 자취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으로 넘어가면 17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원방 나오면 그냥 한 80% 이상의 문제는 다 그림 그려라 라고 받아들여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원방 나오면 무조건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얘도 똑같죠? 좌표 평면 위에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과 원이 있대요. 그림 그립시다. 자, 그럼 이 원은 중심이 5,2고 반지름이 2.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고 x축에 접하겠죠? 반지름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 점이 5,2. 그러면은 5, 4, 3, 2, 1, 0 뿅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에 이러한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될까요? 이 둘레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A, B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원 위에 있는 점들은 전부 다 C, D라고 생각하면 된대. 그래서 지금 A, B와 C, D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있네요. 관계식을 한번 볼까요? 관계식이 뭐냐면 A-C분의 B-T야. 이거 보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을 의미하잖아. 결국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기울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 파란색 사각형 위에 있는 점과 노란색 원 위에 있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그 기울기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이것도 다 그림 그리는 문제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봐. 연결했을 때 어떻게 하면 기울기가 최소가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언제 기울기가 최소가 되냐면 얘랑 지날 때. 기울기가 제일 누운 게 최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접할 때. 이때가 뭐가 된다? 최소값. 그 다음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해? 그럼 얘를 가장 크게 세워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가 접할 때. 그럼 그림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접하고 여기 이렇게 될 때. 이때가 최대값 되는 거야. 즉 최소값 최대값은 한 점 지나면서 접할 때, 한 점 지나면서 접할 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보라색 직선 최소값부터 구해볼까요? 얘는 누구를 지나고 그림상 1,1 지나고 접한다니까요. y는 기울기 모르니까 m 1,1 지난다. 근데 얘는 원에 접해야 되니까 원의 중심 5,2로부터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된다. 이거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럼 식이 mx-y 마이너스 m 더하기 1은 0.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절대값 5 대입해 2 대입해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반지름 얼마? 2가 되면 되겠죠. 네, 이거 풀어야 되겠죠. 계산합시다. 양변 요거 곱해서 제곱할게요. 그럼 16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은 4의 m제곱 더하기 4. 그럼 식이 12m제곱 마이너스 8m 빼기 3은 0 이렇게 되네요. 과연 인수분해가 되나요? 인수분해가 되나요? 3, 4 4, 3 12 빼기 3 안 되는데요. 2, 6 응? 인수분해가 안 되나요? 보자. 인수분해가 되면 안 될까? 그럼 근의 공식 쓸까요? 근데 안 보여요. 자, 반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36. 그럼 이게 1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이랑 16이랑 더하면 4, 52 이렇게 되네. 52는 4, 1은 4, 4, 32니까 2루트 13. 그러면 약분까지 해주면 6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봐도 기울기 음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다. 호호 이렇게 하나. 자, 됐고요. 이제 그 다음 갑시다. 그 다음 뭐 하면 돼? 그 다음은 요 빨간색 구하러 갑시다. 똑같이 할 거예요. 얘는 1,0 지나고 기울기 몰라. 그러면 y는 기울기 m 프라임 1,0 지나니까 다음과 같이 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 중심 거리가 반지름 쓸 거예요. 그러면 m 프라임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프라임은 0에서부터 거리니까요. d는 루트 m 프라임의 제곱 그냥 m으로 쓸게요. 제곱 더하기 제곱의 절대값 대입. 그러면 이게 4m 빼기 2 반지름. 자, 이 곱해가지고 제곱할 건데 얘는 이제 2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2 좀 빼내서 할게요. 그럼 제곱하면 4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은 m제곱 더하기 1. 그럼 식이 3m제곱 빼기 4m은 0. 그러면 m은 0 또는 3분의 4니까 0 빼고 3분의 4가 되어야 되겠다. 그쵸? 3분의 4. 오케이. 그럼 두 개 다 구했습니다. 요 보라색의 최소값은 6분의 2 빼기 루트 13. 최대값은 3분의 4. 그러면 답이 18 곱하기 얘 더하기 얘를 하래요. 그러면 6분의 두 개 더 해봐. 6분의 8 더하기 2 10 빼기 루트 13. 그럼 식이 30 빼기 3루트 13인가요? 해가지고 답 구하면 P는 30, Q는 마이너스, Q는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P 플러스 Q가 33이 됩니다. 17번에 답이 33 이렇게 되겠죠. 네, 해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17번까지 또 오케이. 그 다음은 1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8번도 직선 주고 둘러싸인 도형이 이등변 삼각형. 그럼 얘도 그림 그려서 일단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새 직선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리면 X축, 다음에 Y축. Y는 4X. 그럼 기울기 4. 이렇게 그릴까요? 기울기 4.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얘랑 똑같은 만큼 올라가서 대칭적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직선이 누구냐면 걔가 Y는 mx 플러스 6입니다. 그럼 얘는 Y절편이 얼마? 6.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 그럼 양수인데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이렇게 그어볼게요. 얘가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등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때 이 기울기도 구하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 구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얘도 우리가 닮음을 이용해도 되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해도 되는데 먼저 닮음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얘랑 얘 기울기가 얘는 기울기가 4고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을 생각했을 때 내가 얘를 a라고 두면 얘는 4a가 되겠지. 그럼 얘는요. 똑같이 생각했을 때 이만큼의 길이가 4a고 이만큼의 길이가 a가 되어야지만 이등변 길이가 똑같아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바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는 5a,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길이는 3a가 되니까 5a분의 3a, 즉 기울기는 5분의 3이 된다는 걸 바로 구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네, 기울기는 5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일단 됐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이 이등변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래요. 근데 나 지금 얘를 A, 4A라고 뒀으니까 이 점은 A, 4A, 이 점은 마이너스 4A, A가 되겠죠. 그럼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방법, 무게중심 좌표는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마이너스 A,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3분의 5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나 이제 A만 구하면 되겠죠. A는 어떻게 구하나요? 요거 아무거나 연립 하나 하시면 됩니다. 연립. 자, 누구랑 누구 연립해볼까요? 요 파란색 직선 Y는 5분의 3X 플러스 6 얘랑 이 직선 Y는 4X 연립할까요? 그럼 여기서 얘랑 4X 이렇게 연립해주면 되겠죠. 자, 5 곱한 다음에 그러면 3X 플러스 6, 5, 30은 5, 4, 20X 그러면은 X가 17분의 30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그럼 이게 누가 되는 거야? 교점의 A 값이 되는 거죠. 끝! 그럼 이제 구하라는 거 G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 그럼 몇 컴마 몇이에요? 원점 대칭하면 A, 마이너스 3분의 5A가 되겠죠? A 빼기 B를 하래. 그럼 이게 3분의 8A가 되니까 A 자리에다가 17분의 30 집어넣으면 되겠지. 따라서 구하라고 하는 거 17 곱하기 3분의 8A 계산해주면 사라지고 이렇게 되나요? A 빼기 B A 빼기 B 17, 10 180이 나올까요? 잠깐만 다시 3개 더하고 나누기 3 3개 더하고 나누기 3 근데 얘를 원점 대칭하라. 원점 대칭하면 XY 부호 반대 3분의 5A 근데 A 빼기 B A에서 B를 빼면 3분의 8A 맞잖아요? 아하, M을 안 곱했군요. 네, M 곱을 다시 3분의 8A 그럼 여기다가 해볼까? 17 곱하기 M 아까 5분의 3 곱하기 A 빼기 B 3분의 8A 17분의 30 그러면은 3, 2 될 거니까
얼마죠? 3을 이렇게 약분할까요? 5분의 3, 3분의 8, 17분의 30, 18번에 48, 18번에 네, 48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48입니다. 네, 자, 그냥 단순 계산이었죠.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도 닮음 쓰지 않고 예를 들어 뭐 다른 방법으로 푼다 치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생각해봐. 꼭지점에서 밑변에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수직 이등분 하죠. 근데 얘는 우리 마이너스 4분의 1x와 4x의 각의 이등분선이란 말이야. 우리 각의 이등분선 구할 수 있죠?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해가지고 요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를 내가 구했다고 치면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얘를 이용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18번까지 했고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자, 19번 문제는 그림이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림부터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19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A, B, C. 요 길이는 2고요. 이거는 2루트 3이고요. 그 다음에 AD가 루트 7, AD, D는 중점, 루트 7. 그러면 여기서 각 ABC의 이등분선 이 만나는 점을 F 얘를 E 그 다음에 또 각의 이등분선 누구랑 누구? 이 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그었대요. 각의 이등분선 얘도 각의 이등분선 네, 여기까지 할까요? 자, 이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S1 이 삼각형의 넓이를 S2 이때 S1분의 S2의 B를 구하라. 네,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중선의 길이를 줬네요. AD 길이가 루트 7 그럼 중선 정리 이용해볼까요? 중선 정리 이용해서 구하시면 요게 길이가 1이 될 거니까요. 루트 7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얘의 2배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중선 정리 쓰면은 아하 이 길이가 바로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근데 얘가 2가 나온 순간 얘는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각의 이등분선이 이꼴 밑변의 이등분선이니까 결국 이 점 F는 누구냐면 중선의 교점이 되는 거야. BE도 중선, AD도 중선. 그럼 중선의 교점은 무게 중심이다. 그치? 좋아. 그럼 얘는 무게 중심. 이렇게 구하면 다 끝났어요. 이게 무게 중심이란 말이야. 무게 중심은 전부 다 B가 2대 1이죠. 그럼 얘도 2대 1. 이거 B예요. B.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전체도 얘도 2대 1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죠? 자, 그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 삼각형의 B를 구하는 거니까 기준이 될 만한 점의 넓이를 S라고 하면 돼요. S라고 두고 얘가 몇 S고 얘가 몇 S인지를 구하러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또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 무게중심에 의해서 쪼개진 이 6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다 똑같지? 그럼 그것도 한번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먼저 S1 넓이부터 구하자. S1 이 넓이 구하러 갈 거야. 그럼 무게중심에 의해서 쪼개진 이만큼 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된다? 전체 넓이의 6분의 1S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밑변의 길이 B가 잘 생각해보면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만큼의 길이 대 이만큼의 길이는 얘 대 얘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길이 다 구하면 되지. 얘는 루트 7을 2대 1로 쪼갠 거니까 3분의 2 루트 7.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회발 내린 거니까 피타 이용할까요? 요 길이는 2, 얘는 루트 3. 그러면 피타 이용해주면 얘는 1이죠, 1.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는 2분의 1. 3분의 2. 이만큼의 길이가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결국 여기 돌아와서 얘 대 얘의 비는 2 루트 7 대 1 이렇게 되는 거야. 맞죠? 2 루트 7 대 1. 그러면 곱하기 2 루트 7과 1로 쪼갠 것 중에서 얼마만큼에 해당해? 2 루트 7에 해당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똑같은 방법 할 거예요. 요거로 갈 건데 얘도 우리 무게중심에 의해서 쪼개진 삼각형 이렇게 그으면 얘가 6분의 1s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만큼. 그럼 얘는 뭘 한 거야? 일단 밑변을 반띵한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2분의 1 곱해. 그런 다음에 얘도 이만큼 길이 대 이만큼 길이가 얘 대 얘가 되는 거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그럼 이 친구가 아까 3분의 루트 7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2 대 루트 7을 만족하겠네요. 그럼 이거에다가 2 대 루트 7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비정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리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똑같은 거 없애고 그 다음에 얘 이렇게 약분하고 그럼 1 되겠지? 자,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일단 정리할까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4 루트 7 플러스 7이 14. 그 다음에 밖에 거 곱하면 2 루트 7 플러스 1. 끝났어요. 이거 뭐만 해주면 돼? 유리화만 해주면 됩니다. 유리화. 유리화를 해주면 식이 뭐가 되냐? 계산이니까 생략할게요. 마이너스 8분의 6 루트 7 빼기 24 이렇게 돼. 그러면 끝났지? A가 얼마? 3. 그 다음 B는 얼마? 8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되겠다, 그치? 해서 계산해주면 답은 16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그림 이용해가지고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 이용하면 답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 풀었던 19번 문제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죠. 이게 2017년도 9월 5일 모의고사였고요. 얘는 이제 거의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어보는 학생은 아마 풀 수 있었을 거야.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20번 문제도 여러분 이거 모의고사 변형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변형 문제. 근데 이제 함수가 변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느낌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매우 난이도가 높지. 얘는 19년 11월에 30번 문제 변형이거든요. 자, 사실 이제 주어진 50분 안에 30번 문제를 풀려면 이미 풀어봤어야 해. 안 풀어보신 분들은 다음 시험 공부할 때는 꼭 모의고사 심화 문제, 킬러 문제들 꼭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자, 20번 문제부터 쓸게요. 자, 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위에 중심이 t, ft 이면서 반지름 길이가 t인 원이 있대요. 이때 t는 양수. 그 원을 c라고 하자. 그리고 이 c가 또 다른 y는 k라는 직선과 만나는 점의 개수. 얘와의 교점. 점 c와 교점 개수를 gt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뭔가 이제 함수도 많고 복잡하고 문자도 많을 때는 무조건 그림입니다. 특히 어려운 문제일수록 무조건 그림. 해서 일단 이 함수 위에 중심이 있다 하니까 이 함수부터 그려야 이 원을 파악할 수 있겠죠. 요거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함수를 그릴 건데요. 어차피 t는 양수니까 나 양수 부분만 보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그을 때, 꼭지점, 그리고 이제 그 경계점에서 함수값이 얼마인지 이런 거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면은 함수를 좀 더 편하게 그릴 수 있단 말이야. 얘는 일단 첫 번째 꼭지점 좌표는 4,12. 얘는 꼭지점 좌표가 10,0. 그 다음에 이거 8에서 쪼개졌죠? 그럼 얘는 8, 얼마인지 찾아봐야 되겠네. 8,4 당연히 8,4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치? 자, 확인했으면 이제 그림 그려요. 그림을 그릴 건데 2, 4, 6, 8, 10, 12 오른쪽에다 그릴까요?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싶어서 오른쪽에다가 그려볼게요. 이렇게 2, 4, 6, 8, 10, 12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2, 4, 6, 8, 10 이렇게 갈까요? 2, 4, 6, 8 그럼 얘는 8에서 쪼개진다. 좋아요. 8 기준 두고 아까 우리가 찾았던 점 다 찍어. 아까 찾았던 점이 4,24, 4,12 여기 지나야 되고요. 8,4 지나야 돼요. 그리고 얘 y절편 0,4도 지나야겠죠? 대칭. 그 다음에 10,0 지나야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이거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네, 자 그래프부터 그려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요 그래프 위에 원이 있대요. 그 원이 있는데 이런 거 할 때 이제 가조건 보니까 되게 간단하죠. G2는 1이래.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럼 G2라고 하는 거는요, T가 2일 때잖아요. 그럼 당연히 2, 얘를 중심으로 하면서 반지름 또 2여야 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근데 이런 그래프란 말이야. 헤헤이. 그래프를 너무 크게 그렸네요. 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얘랑 y는 k의 교점이 하나여야 된대. k가 어디 있어야 교점이 하나냐 생각해보면 근데 좀 그림이 이상하다, 그치? 네, 그림이 이걸 잘못 그렸네요. 자, 마지막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풀었던 19번 문제도 모의고사 문제이죠. 아마 많이 봤을 거야. 얘는 이제 17년도 고1 9월 모의고사에서 21번 문제로 나왔던 건데 사실 뭐 변형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아마 그 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봤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일 겁니다. 자, 20번은 19년 11월 30번 모의고사예요. 킬러 문항이죠. 매우 어려운 문항이죠. 내가 50번 안에 20문제를 다 푸는데 모의고사 30번 문제까지 풀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그 문제를 이미 풀어봤어야 돼. 공부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번 시험 대비할 때 나는 모의고사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학생은 꼭 기말고사 공부를 할 때는 모의고사 공부도 같이 완벽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제 뭐 쉬운 문제 말고 좀 킬러 문항 29번, 30번 같은 그런 킬러 문항 위주로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주어진 함수 위에 중심이 있고 그걸 t, ft 반지름도 t다. 그럼 이거는 y축에 접할 수밖에 없겠네. 근데 양수만 생각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원을 점 C라고 하는데 이 원과 y는 k의 뭘 생각하겠다? 교점을 생각하겠다. 그래서 그 교점 함수를 gt라고 한대요. 여러분 이렇게 문자도 많고 함수도 많고 굉장히 복잡할 때는 무조건 그림을 그리셔야 되거든요. 해가지고 요거 그림 그려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G4 그리고 문제 풀 때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정보들 있지. t가 2일 때, 4일 때, 8일 때, 11일 때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 주시면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그림 그려보자.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양수만 그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2, 4, 6, 8, 10, 12 이렇게 더 크게 그려야 되나? 2, 4, 6, 8, 10 더
더 크게 그려볼게요. 2, 4, 6, 8, 10, 12. 좋아. 이렇게 그리고 X축을 여기다가 이렇게 2, 4, 6, 8. 8에서 쪼개지죠. 8 기준. 10, 12. 이렇게까지 그릴게요. 자, 그리고 이런 함수 그릴 때 요 경계점에서 가지는 함수값 그리고 꼭지점과 같이 그 함수에서 특징이 될 만한 놈들을 다 쳐다놓고 가는 게 빨라요. 꼭지점 4,12. 얘는 8,4 지난다. 얘도 8,4 지나고 꼭지점은 10,0이다. 그럼 걔네를 미리 찍어 놓는 거야. 그럼 얘가 2, 4, 6, 8, 10,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 2, 4니까 꼭지점이 여기 이렇게 찍혀야 되는 거야. 그래프 엄청 커지죠? 다음에 8,4 이게 8 2, 4, 8,4 y절편 0,4 그래프 그리면 얘가 이렇게 그 다음에 10,0에서 접하도록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죠.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자. G2는요 2, 어쩌고 저쩌고니까 얘를 중심으로 가죠. 그리고 그림 어떻게 돼야 돼? 그림 이게 맞아? 그리고 아니지. 죄송해요. 이건 4잖아. y가 2일 때니까 2일 때는 2 집어넣으면 이게 2,10 나오죠? 그러면 얘를 중심으로 하고 y축에 접하는 원이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네? 이렇게. 자, 이런 원이 있는데 얘랑 교점, y는 k의 교점이 하나여야 된대요. 교점 하나려면 교점 어디 생겨야 돼? 교점이 여기 이렇게 접하거나 여기서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럼 K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과연 어디 있을지 나아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판단해 볼게요. 그러면 G4. 그럼 얘는 4일 때잖아. 4일 때. 이게 4일 때지. 그럼 반지름 그려. 반지름 한 칸, 두 칸.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저 위에 이렇게 올라가겠죠? 위에 올라가는 건 별로 필요 없고 이렇게. 이게 G4. 그 다음에 G8. G8은 뿅뿅뿅뿅뿅 여기 오겠죠? 그럼 반지름 8이니까 얘도 그래프가 그리면 이렇게 커지겠네?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11. 11은 어디 있어? 얘가 10. 그럼 11은 여기 있거든요? 11 집어넣으면 11,1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시작해서 반지름이 11 돼야 돼. 그럼 어디에 올라가겠어요? 1 더하기 11이니까 12까지 올라가겠지. 여기서 이렇게 접한다고 원이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생각해봐. 만약에 K가 8이라고 해봅시다. K 8이라고 하면 G4랑 만나는 점은 하나. G8이랑 만나는 점 8. 아까 요거였죠? 그러면 8 더하기 8이니까 16. 그럼 몇 점? 2점. 11이랑 만나는 점. 이 2점. 오, 그럼 2개 곱하면 4가 된다, 그치? 아, 그러면 8 아니네. 야, 8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조건 뭘 수밖에 없어? 12일 수밖에 없어. 확인하고 싶으면 요거 다시 끄어가지고 확인을 해도 상관없겠죠? 요렇게 합시다. 오케이. 그림을 너무 크게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맞죠? 이렇게 갑시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K는 얼마다? 12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죠. 자, 알파 빼기 2에서부터 알파 사이에서 교점이 무조건 2개가 나오게 하는 최소값, 최대값 물어보는 거야. 얘들 그럼 생각해야 돼. 최소값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과 최대값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만 생각하면 상관이 없겠죠. 그럼 볼까요? K12 고정이야. 여기에 있는 이런 값들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2일 때 1, 4일 때도 1이라 그랬잖아, 아까. 그럼 생각해봐. 당연히 알파의 최소값이 존재하려면 요 구간, 길이 2짜리 구간이 0쪽으로 가까이에 있는 게 좋겠지. 그럼 이거 왼쪽에서 생각해봐. 지금 이렇게 얘가 접하고 있는데 얘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얘랑 만나겠지. 조금만 더 올라가면 얘랑 만나겠지. 즉 2일 때 접했는데요. 2인 순간에 접했는데 더 올라가면 만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 빼기 2는 2보다만 크면 두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다고. 그럼 최소값은 사실 4라는 게 바로 눈에 보여야 돼요.
괜찮죠? 그럼 이제 최대값 걸어가 보자. 최대값. 최대값은 당연히 이 구간이 가장 오른쪽에 있을 때 발생할 거잖아요. 그럼 가장 오른쪽에서 뭐 하는? 얘랑 두 점에서 만나는인 거야. 그럼 당연히 저 위에 있는 중심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걸 구하는 것보다는 접한다를 구한 다음에 그 접하는 것보다 더 밑에 있다? 이렇게 구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겠다. 그쵸? 그래서 이걸 판단하시면 돼요. 그림을 그리신 다음에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한다? 요거보다 더 위에서 발생한다. 그러면 더 위에서 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접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원이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원이 접하려면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을 뺐을 때 12가 되면 되는 거죠. 다시 누구에서? 원의 중심에서 반지름을 뺐을 때 12가 되면 되는 거야. 근데 함수가 누가 봐도 8보다 큰 쪽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함수는 x 빼기 10의 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x, 요 t로 할까요? t 빼기 10의 전체 제곱 빼기 t는 12. 풀자. t제곱 마이너스 21t 플러스 88은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근해 공식 쓰면 t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89가 돼요. 근데 나는 더 큰 쪽이라 그랬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알파의 최대값이 된다. 해서 어떤 구간에서 교점이 몇 개인지를 완벽하게 구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최소값 가장 작을 때, 최대값 가장 클 때 언제 존재하냐를 생각해가지고 파악하자라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을 때는 사실 이 정보를 이용하면 쉬운데 가장 클 때는 뭘 이용해서? 접할 때를 이용해가지고 접하는 것보다 더 밑에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난다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내신 대비해서 우리가 시간 대비 문제를 맞출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쵸? 해서 요거 두 개 계산해서 P 더하기 Q를 해주면 답이 얼마죠? 답은 30이 됩니다. 그래서 요 모의고사 킬러 문항까지 해서 30번 다 이제 해설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시험 문제를 조금 더 분석을 해보자면 어떤 문제가 있냐. 우리 뭐 1등급 변별 문제, 2등급 변별 문제 이렇게 한번 나눠가지고 생각을 해볼까요? 먼저 2등급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꼭 이제 공부했어야 되는 문제는 뭐가 있냐면 14번, 15번, 그 다음 18번, 19번 정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이 아니고 나는 1등급이 목표다 했을 때 꼭 이제 공부를 했었어야 하는 문제는 16번, 그리고 20번 정도의 문항이 있겠습니다. 해서 각자 본인이 목표한 등급에 맞춰서 조금 이 문항들을 꼼꼼하게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